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전기연구원의 최정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뭐 강연 이런 거는 많이 나가봤는데 오늘처럼 이 긴장이 되는 경우는 참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긴장이 많이 됩니다. 주제는 안전하고 저렴한 배터리 이야기인데요. 아마 이제 2차 전지 쪽 배터리라고 하면 요즘엔 다 2차 전지를 떠올릴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를 떠올릴 건데, 요즘엔 또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잘 나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소개해 주신 선생님께서 배터리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배터리 중에서 이제 물을 기반으로 한 2차 전지.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배터리가 있으니까 어떤 여러분들 뭐 정확하게 이 배터리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이해나 이런 거는 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런 전지가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요. 혹시 뭐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제일 첫 직장이 저는 이제 유니온 스틸이라고 저기 팔부두에 있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첫 직장을 했다가 LG 화학에서 중대형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일을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전기연구원 2007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상을 올린 건 아니고 제가 딴 상이 아니고 우리 저기 팀에서 딴 상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2차 전지는 2019년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 혹시 아시려나? 혹시 그 노벨 화학상을 우리가 배터리 쪽 분야가 계속 노벨상을 받는다 계속 얘기는 있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후보로 올린 거가 한 10년 정도 됐다가 10년 차쯤에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받았냐면 이런 위팅엄 교수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과거에는 리튬 전지가 충전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충전된다고 충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은 많이 했는데 충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방전하고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최초로 충전이 된다는 것을 이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지금 휴대폰에서 쓰는 이 2차 전지는 거의 0%에서 100%까지 충전이 가능하죠. 왔다 갔다. 근데 이 사람은 4%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능성은 보여줬지만 완전하진 않았죠. 그리고 전압이 2.5V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은 4.2V 내지 한 4.25V 정도 됩니다. 우리가 전압이 왜 높아야 되냐면 전압이 높으면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디나프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런 2.5V의 한계를 이런 양극재, 리튬 금속 산화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전압을 높였어요. 한 4V 이상으로. 그러니까 그런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딱 1922년생인데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딱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 두 분은 아직 살아계세요. 이 두 분은. 그래서 근데 이분은 몇 가지 업적은 있었는데 아직 상용화는 못했어요. 상용을 못하다가 이 사람이 음극인 그래파이트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래파이트를 도입해 지금 현재의 리튬이온 전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리튬이온 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에너지 밀도. 우리가 밀도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죠?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질량을 밀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 밀도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단위 무게당 혹은 단위 부피당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그 개념이죠.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기료를 매길 때 어떤 단위를 매깁니까? 킬로와트로 킬로와트 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킬로와트 아워. 그러니까 이 단위를 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풀었으면은 전압 곱하기 용량 혹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전압을 높이거나 용량을 높이면은 그만큼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는 개념이죠. 과거에 우리가 그 니켈 카드뮴 전지, 니켈 수소전지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통용이 됐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리튬 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이제 1991년에 나왔어요. 1991년도에 여러분이 훨씬 태어나기 전이죠, 그죠? 1991년도에 91년대 상용화돼서 지금까지 이만큼 이렇게 상승이 된 거예요. 에너지 밀도라는 게. 그래서 과거에는 리튬이온 전지가 보통은 이런 휴대폰 이런 것들에만 쓰이다가 요즘에는 이런 전기차 같은 데도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ESS라고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만큼 이런 부피당, 무게당 이런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용량을 요구하는 이런 2차 전지도 이제 적용이 가능한 거죠. 이런 분야에도.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시장은 이거예요, 이거. 전기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기차가 뭐 캐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캐즘? 캐즘이 이제 우리가 산업이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약간 동력이 끊기는 상황을 보통 캐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전기차가 약간 주춤하죠. 좀 주춤해서 약간 시장이 조금 약간 떨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쪽 시장은 계속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배터리 시장은 보통 이게 급상승한다고 이렇게 전망은 해요. 보통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합니다. 해서 그런데 어느 분야로 제일 많이 우리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전기차 시장을 가장 많이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셀 하나밖에 없죠, 그죠? 배터리 하나밖에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지만 우리가 EV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한 몇십 암페어, 50암페어 이상의 큰 전지가 몇백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ESS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인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이끄는 그런 산업 하나가 또 메모리라는 산업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간에는 배터리가 이걸 앞지를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지라는 게 뭐냐? 그 전지라는 게 뭐냐면 한자를 좀 요즘 세대 한자를 잘 안 배우죠, 그죠? 한자를 잘 안 배우잖아요. 이게 전자가 어떤 전자인지? 전기전. 이 지자는 무슨 지자예요? 지자. 예? 익숙할지? 익숙할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경주에 가면 안압지라고 들어봤어요? 안압지? 지금 이름이 바뀌는 걸 알고 있는데 안압지, 의림지 이런 거 있죠. 예? 그 지자예요. 이게. 연못지? 맞아요. 연못 지자예요. 똑똑하시네. 전기를 담는 연못이다. 직역하면 그래요. 전기를 담는 연못이다. 그런데 그건 직역한 거고 좀 의역을 한다면 전기를 담는 그릇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기를 담는 그릇. 그걸 우리가 풀어서 쓰면 어떤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화학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냥 소재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재만, 재료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 앞에는 건전지라는 표현도 있죠. 건전지. 그 건자는 무슨 건자예요? 그렇죠. 마를 건자죠. 마를 건자.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전해액이 어떤 액체가 아니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페이스트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거 있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건조하다는 표현을 써서 건전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를 구분한다는 하면은 1차 전지, 2차 전지, 연료 전지 이렇게 보통은 1차 전지, 2차 전지로 나누긴 하죠.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우리가 뭐 보통 보고 있는 그 뭐죠? 알칼라인 이제 AA 전지, 뭐 AA 전지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이제 1차 전지고,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공기 아연 전지 같은 거는 보청기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보청기에 들어간 거 이런 거.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충전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전지,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가장 이제 익숙하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익숙하니까 그게 2차 전지 대표로서 리튬이온 전지지만 그 외에도 납축 전지, 니켈 카드뮴 전지, 기획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성능 면에서 이게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이제 대표 명사가 된 거죠. 리튬이온 전지가. 자, 그리고 연료 전지는 뭐가 다르냐면 연료 전지는 이런 2차 전지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어떤 연료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거 있죠. 수소차. 그런 것들은 수소 탱크를 달아서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 가지고 물로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도 보통 충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얘도 충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좀 개념이 달라요. 얘는 그 연료를 공급한다는 개념이고 탱크를 그러니까 우리가 LPG 차 충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료를 주입하는 개념이고 이 2차 전지는 뭐냐면은 방전과 역반응을 일으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2차 전지 네 가지 요소를 구합니다. 양극, 그다음에 음극, 전액, 분리막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해하기 쉽게 이런 동영상 형태를 준비해 왔는데, 자, 리튬이온 전지에서는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든 뭐든 간에 이런 충전 방전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리튬이 음극으로 가는 게 충전이고 양극으로 가는 게 방전이에요. 그럼 딱 보면 어떻습니까? 리튬하고 그러면 리튬은 이런 게 리튬이고 이게 이 밖으로 가는 건 전자고 이게 리튬이고 이게 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건 뭐냐면 이 전기를 얻는다는 건 이 전자를 얻는 거예요. 전자를 우리가 얻는 거예요. 리튬을 얻는 게 아니고 전자를 얻는 거예요. 이 전자를 얻어서 이거를 이제 뭐 어떤 청소기를 연결하든 뭐 휴대폰을 연결하든 여기 이걸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돼 있고 리튬하고 전자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항상 리튬이 음극으로 움직이면 그 전자도 음극으로 움직이고 리튬이 양극으로 움직이면 전자도 양극으로 움직이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뭐 선생님께서 주기율표 얘기하셨던데 주기율표 잘 아세요? 네. 좋아요. 아, 그래요? 와, 난 주기율표 난 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도감 같은 거 제작해봤어요. 그래, 대단하시네. 주기율표는 저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 세로축을 의미하는 건 보통 이제 성질이 비슷한 거죠, 그죠? 네. 성질이 비슷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리튬이라는 놈은 알칼리 금속에 있죠, 알칼리. 이게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전자를 읽기 쉬워요, 읽기 쉬운 거예요? 읽기 쉽죠, 그죠? 읽기 쉬운 놈이죠. 그래서 보통 요즘에 나트륨 이온 전지란 말도 들어봤어요, 혹시? 네. 그 왜 나트륨 전지를 얘기하냐면 얘랑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얘랑도 같이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나트륨 전지 오늘 말씀은 안 드릴 건데 리튬이온이 워낙 이제 이 1, 2, 3, 4 이게 원자 번호잖아요. 그 원자 번호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가볍다는 얘기죠. 그죠? 가볍다. 그러니까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너지 밀도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릴 때 가벼운 놈이 아무래도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많이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금속 원소 중 가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크기가 작고 원자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크기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예? 무거운 애들 달리기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얘는 이제 가볍고 빠를 수 있다. 이동 용이하고 가볍다. 근데 금속 원소 중 가장 음의 전이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하고 음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극하고 음극. 그 전압 차이가 결국은 이 배터리의 전압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음극으로 쓰기 때문에 그만큼 전압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음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구현한다. 그래 높은 전압을 구현하면 에너지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리튬은 물하고는 상극이에요. 물하고는. 물 닿으면 터지지 않아요? 네, 물하고는 상극이에요. 맞아요. 물하고 닿으면 터집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그러니까 리튬을 물에다 막 떨어뜨려가지고 막 장난하는 그런 동영상인데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거 자 실제로 우리가 리튬을 하면은 저런 식으로 리튬 메탈을 그 저렇게 그 뭐죠 물에다 이렇게 닿으면 저런 식으로 이 반응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리튬 전지가 만약에 불이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그 불이 나거나 하면 물로 끄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물과 닿으면 이제 이게 폭발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기율표상에서 이 세로축이 똑같은 것들은 다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도 다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하고 반응해서 좀 안 좋다는 거, 그러니까 물과의 그 반응성. 그래서 이 항상 리튬 전지는 이런 안전성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안전 문제가 뭐냐면 이런 자원 이슈가 있어요. 자원 이슈. 자, 우리가 리튬은 그냥 그 리튬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그 리튬 카보네이트, 그러니까 탄산 리튬 혹은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리튬 하이드록사이드 우리말로 어떻게 하지? LiOH, 하여튼 그런 LiOH 이런 형태의 광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이런 광물이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우리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죠? 여기 흰색이 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노란색이 많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이런 이런 리튬 자원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같은 데는 어떤 삼성 전지 3사 있죠. 삼성, LG, SK 이 전지 3사가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조립 위주예요. 조립 위주이기 때문에 조립에서는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긴 합니다만 이런 광산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광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장난을 치죠. 그러니까 보통 그걸 유식한 말로 자원무기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얘네들이 야 너희들 너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수입 안 해, 수출 안 해줄 거야, 너 안 줄 거야 이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때 우리가 그런 이슈가 있어서 2015년도쯤에 이렇게 갑자기 이제 가격이 팍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리튬 어떤 광산에 대한 어떤 이슈 때문에. 근데 리튬 전지는 또 그 리튬 또뿐만 아니라 코발트, 니켈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대부분 우리나라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이런 그런 자원 외교라 해가지고 이런 광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캐러 다니는 그런 그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 이슈는 아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리튬이온 전지는, 그죠? 리튬이온 전지는 이런 그런 이슈 때문에 항상 이런 안전성을 항상 문제. 이거는 이제 테슬라 쪽 그 불 사고 난 거고, 이거는 인천 청라지구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건 ESS 장치. 한때 이제 소니사에서 그 회의하다가 불나가지고 이게 그때 엄청나게 소니사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그 애완견이 이제 그 보조 배터리를 그 장난감으로 알고 그 물어서 이제 화재가 난 사건이었어요. 아마 MBC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마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는 가정이 있을 건데 절대로 애완견한테는 보조 배터리 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로 주면 안 돼요. 이거 물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런 사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하셔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LG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가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재현한다고 막 게이바를 찾으러 다녀서 그 당시에는 보신당 집에 가가지고 게이바를 찾으러 다니고 막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럼 불이 왜 나느냐?
리튬이온 전지에서 불이 왜 나냐면 우리가 불이 나는 이유는 세 가지죠. 연소의 3요소라 가지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가연물, 연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점화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산소는 어디서 나오느냐? 산소는 외부에서 공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양극에서 뭐 산화물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양극이 분해가 되면 산소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산소의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 유기용매라는 거 있죠. 유기용매. 그 리튬이온 전지는 유기용매라는 걸 씁니다. 유기용매라는 게 뭐냐면 물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유기용매는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소. 쉽게 말하면 알코올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코올. 실제로 저희가 이제 여기 아버님도 계신데 그 맥주나 이런 소주 같은 건 불에 안 붙어요. 근데 그 좀 도수가 높은 거 있죠. 뭐 빼갈, 그다음에 뭐 이런 보드카 이런 거 한 40도 이상 되는 거는 불에 잘 붙습니다. 그런 것처럼 얘도 불이 잘 붙어요. 그리고 불이 잘 붙기 때문에 실제로 물은 이런 H2O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물은 H2O 이렇게 돼 있는데 유기용매는 이 탄소가 결합된 형태예요. 생긴 건 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알코올도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또 육안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구조가 이런 탄소가 결합된 그런 형태라서 불에 아주 잘 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리튬이온 전지. 그래서 화재가 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불이 붙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배터리가 약간씩 스웰링 뭐라고 해야 되나 팽창하게 되죠.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풍선처럼 이런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서 막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되면은 이제 가스가 나오고 이제 이게 가스가 나와서 압력이 증가하고 이제 되다가 이제 결국은 불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뭐 이러이러한 가스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저희가 한번 테스트했던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면 이건 어떤 거냐면 한 350도 정도의 플레이트에다가 리튬이온 전지를 충전된 상태에서 불을 붙인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되면은 저 연소되다가 저런 식으로 불이 확 이렇게 나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런 이슈 때문에 그런 자동차나 이런 데에서 안전장치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2중, 3중으로 막 넣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냐면 물은 아시겠지만 이런 전압 범위가 되게 낮아요. 안정적인 전압 범위가. 순수한 물은 1.23V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23V를 벗어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와 산소로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들어가는 2차 전지는 전압을 높이기가 상당히 어렵죠. 안전한 측면이 있지만, 근데 반대로 유기용매는 4V 이상에도 가능해요. 4V 이상에도 가스가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리튬이온지를 쓰는 것도 다 4.2V, 3V잖아요. 그것도 다 이런 안정성 때문에 이런 유기용매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안정성하고 안전성은 좀 다른데 이런 특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기용매하고 물하고의 어떤 차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전해주로 사용하는 전지는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에서 이런 뭐 여담이긴 하지만 안전성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뭐냐면 전고체 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전고체 전지라고?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에서 액체를 고체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쪽도 이슈도 있고 또 하나의 이슈는 어떤 방향이냐면 근본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물로 바꾸자는 개념도 있습니다. 근데 물로 바꾸면 다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을 베이스로 하는 전지는 뭐 니카드, 니켈 MH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에너지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압이 낮으니까. 아까 1.23V 이상 높이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죠? 전압이 낮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어려워요. 근데 리튬이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에너지 밀도가 되게 높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밀도가 근본적으로 이런 물 베이스의 전에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를 다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일부만 대체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자, 모바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근데 모바일이란 말이 모바일 들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들고 다닌다. 네? 들고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모바일용,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전지로는 어떻게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아연 이온 전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아연 그 징크 기반, 아연 기반 수계 2차 전지는 리튬 이온 전지는 리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리튬 이온이 이거는 아연 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유식한 말로 전하 운반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게 있어요? 뭐 풍력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때요? 특성이 간헐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간헐성. 간헐성이라는 게 뭐냐면 늘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거 뭐 흐린 날 안 나오죠. 밤에 안 나오죠. 비 오는 날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간헐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저장하는 개념으로 하나 얘기합니다. 나올 때 저장한다는 개념.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기율도 잘 아시니까 얘는 이제 30번이에요. 30번. 원자량이 65.38.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리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가격이 훨씬 싸요. 얘보다.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전성 같은 경우는 훨씬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이온 전도도 이렇게 봤을 때 그나마 그래도 경쟁력은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차지가 2가예요. 2가. 이온이 두 개, 그 전자를 2개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은 1개밖에 못 끌어당기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장점이 있다는 얘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충전 방전을 하잖아요. 이렇게 충전 방전을 하면은 이렇게 뽕뽕 튀어나온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게 가스예요. 가스가 수소 가스가 나옵니다. 실제로 충전 방전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스가 나와요. 가스가 나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식이 됩니다. 좀 부식이 된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충전 방전을 하면 어떤 모양이 뜨냐면 이렇게 덴드라이트 같이 이렇게 막 삐죽삐죽 나와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양극하고 딱 닿아버리면 불은 안 나지만 하여튼 여기는 물이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충방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가스가 실제로 이런 수계 전지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성을 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 양극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뭐 징크 아연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전하 운반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하 운반체랑 공통이지만 양극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망간 옥사이드도 있고 바나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양극 종류에 따라서 아연 2차 전지의 특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양극에는 뭐 이런 녹아나는 것도 있고 어떤 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건 어떤 부산물이 생성되기도 하고 아까 뭐 바늘처럼 뭐 덴드라이트 성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덴드라이트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수지라고 그래요. 수지. 이 나무 숫자의 가지지자. 나무수의 가지지자. 그걸 우리가 영어로는 덴드라이트라고 표현하는데 수지처럼 생겼다고 해서 수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그런 거. 근데 우리가 수계 아연 전지를 어떤 식으로 보냐면 우리가 모바일이 아닌 비모바일용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밀도, 수명, 자가 방전, 에너지 효율, 가격, 위해서 이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 타입이 제일 낫더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가 뭡니까? 주교 요오드이거든요. 요오드. 아이오딘. 아이오딘. 우리말로는 요오드라는데 실제로 정확한 발음은 아이오딘이죠. 아이오딘. 이렇게. 근데 다 각각의 장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에너지 밀도는 설명을 드렸고 수명이라는 건 뭐냐면 충방전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 쓰는 것처럼 계속 충전 방전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가느냐, 그게 수명이고, 자가 방전은 뭐예요?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 쓰면 가만 놔둬도 그냥 충전량이 좀 떨어지죠, 그죠? 그거는 이제 스스로 조금 떨어지는 거, 그걸 보통 자기 방전이라고 그래요. 안 썼는데도 우리가. 그다음 에너지 효율은 뭘까요? 에너지 효율. 우리가 충전 방전을 하면은 우리가 충전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고, 우리가 방전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잖아요. 충전할 때 쓰는 에너지 대비해서 방전할 때 쓰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고 적냐, 그걸 따질 때 그걸 에너지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충전할 때 우리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썼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건 70이다. 그럼 70%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에너지 효율. 가격은 뭐 아실 거고, 유해성. 그리고 이런 브롬이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이제 가스 같은 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1전자 반응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그 전자가 한 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한 개가 반응에 참여했을 때 실제로 보면 이제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오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리튬 같은 경우는 1가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오딘이라는 거는 전자가 마이너스 1, 0, 플러스 3,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면 전자를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더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조절을 해보자 해서, 기존에는 뭐 전자만 한 개 움직였다면 2개 이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기술을 개발해 보자는 게 이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전자 반응에서는 에너지 밀도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2전자 반응에서는 훨씬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2차 전지의 어떤 구성 요소는 양극과 음극과 전해과 분리막이라 했잖아요. 그런 각각들이 다 이제 필요한 거죠. 물론 이제 리튬이온 전지와는 다릅니다. 그럼 달라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스 이슈라든지, 아까 이제 뭐 부식이라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개발해 보자 하는 겁니다. 뭐 주요 기술 쪽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가스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런 것들은 물을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있습니다. 그런 촉매를 개발해서 이제 해보겠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스가 부풀어 오르는데 이렇게 가스를 어떤 촉매를 통해서 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그리고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시뮬레이션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험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많은 실험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인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측 모델을 했을 때 이 정도로 이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실험 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측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을 해서 좀 구현을 해보면 아무래도 인적, 시간적으로 좀 그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완성세를, 실제로 우리가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식으로 전극을 만들어서 코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적층을 해요. 적층을 해서 같은 것끼리 붙입니다. 같은 것끼리 붙이는 게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직렬?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로 연결해서 용량을 늘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석 기술도 같이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세 분석이 되게 중요해서 이런 미세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은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할 때는 보통 우리 기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어떤 다른 기관들이 어떤 전문성을 좀 결합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 A 기술은 뭐 어느 학교, B 기술은 어느 기관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셀을 저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셀을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근데 이게 뭐 제가 제목이 뭐였어요? 아까 저렴하고 안전한 배터리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싼지를 한번 계산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단가를 매길 때는 항상 이런 킬로와트아워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에너지라는 이 가장 기초적인 단위 킬로와트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로 매길 때 기본 되는 거 있죠. 한전에서 킬로와트시당 뭐 몇백 원을 올리니 많이 그때 한때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죠? 다 이걸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킬로와트시당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지금 LIB 리튬이온 전지는 한 100불 조금 넘게 봅니다. 근데 여기는 그보다 좀 한 3분의 1 가격으로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실제로 우리가 그 랩에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평가하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저기 산업에서 응용하기 위해서는 다 그 약간 넘어야 할 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용량을 기준으로 하냐, 환경 영향, 환경 고려 평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실제로 실용할 때는 그러니까 온도도 달라지고 극한 온도 범위,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한 셀만 하는 게 아니라 팩 단위로 모듈로 이렇게 크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증가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건을 맞췄을 때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상용화의 기결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리튬이온 전지도 이런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어요. 실제로 랩 스케일에서 나오고 나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만, 필드에서 검증이 돼야만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상용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반응 전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 다음에 음극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용량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전해액은 어떻게 안정화할 것이냐, 그 다음에 반응 속도를 어떻게 개선하고, 그 다음에 안정성 개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이제 구현함으로써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시스템 관점에서의 단가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모바일용, 모바일이 아니라 그런 데에 어떤 상용화의 어떤 상용화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소재 공정 쪽 일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차세대 2차 전지 쪽으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다 리튬이온 전지가 이제 대세긴 해요. 근데 리튬이온 전지가 하도 이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전지로서 이러한 전지를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개발해 보겠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차세대 2차 전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아리백이란 말 아세요? 아리백. R은 리뉴어블, E는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100%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리백. 그게 탄소 중립이거든요. 그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2차 전지는 1859년도에 나축전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1859년도에. 이게 제가 보기엔 획기적인 발명이에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우리가 노벨상이 이때도 있었으면 아마 노벨상 받았을 거예요. 노벨상은 제가 알기로는 1900 몇 년도에 생겼지? 하여튼 20세기 초에 생겼기 때문에 이전에는 없었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니카드 전지와 니켈 MH 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니카드 전지는 가장 조금 힘들었던 게 이 카드뮴 때문에 조금 힘들었어요. 카드뮴이 뭔지 아시죠? 중금속. 한때 일본에서 되게 이슈가 됐던 이따이따이예요. 이따이도 잘 아시네. 이따이따이가 일본 말로 아프다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그 병 때문에 이게 좀 이제 자취를 감췄고, 일단 니켈 MH 전지는 실제로 이게 이제 전기차에도 쓰였습니다. 프리우스라는 프리우스 모델로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여튼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전에 프리우스 모델로 일단 실제로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1991년도부터 리튬이온 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초창기에는 우리 저렇게 이렇게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라 이런 약간
그 당시에 에너지 밀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되게 벽돌 모양으로 되게 컸어요. 이만했습니다. 예? 옛날에 그 카폰 같은 거, 그 부모님 세대는 아실 거예요. 카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카폰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때는 그래 그만했어요. 이거보다 더 컸나 모르겠다. 하여튼 엄청 컸어요. 하여튼 그래 그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되게 들고 다니기가 되게 힘들었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삼성 그 초창기 때는 그때 선배가 이제 그 삼성 다니던 선배가 이제 야 우리가 이제 개발한 모델이라 이러면서 갖고 왔는데 그때 그 모델이 한 2만 했을 겁니다. 2만 했을 거예요. 그땐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지금의 저런 형태의 리튬이온 전지가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했죠. 3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뭐 이런 형태 뭐 이러는데 지금 요즘에는 옛날에는 18650 이런 거였어요. 18650은 이제 테슬라 모델에 처음 들어간 파나소닉 모델인데 요즘엔 이게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이 앞에 이 18이란 거는 뭐냐면 지름이 18mm라는 뜻이에요. 18mm에 높이가 65mm. 그다음 21700은 뭐냐면 지름이 21mm에 높이가 70mm. 그다음에 4680은 지름이 46, 높이가 80mm. 그럼 점점점 이제 커지죠, 그죠? 이게 실제로는 이게 커지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차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통 한 10A 좀 이제 대용량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거의 100A까지도 지금 이제 개발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리튬이온 전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어떠한 이슈가 있고 자원 이슈가 있었고 안전성 이슈가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제가 크게는 그 두 가지였죠. 자원 이슈, 안전성 이슈. 뭐 그다음에 더 바란다면 에너지 밀도를 좀 더 크게 할 수 없겠느냐에 대한 이슈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것도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우리가 내연기관에 익숙하잖아요. 그죠? 내연기관에 익숙한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전기차로 바꾸려면 불만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불만이 많아요? 일단 한번 충전 오래 가고 싶어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충전도 빨리 하고 싶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유소에서 딱 기름 넣고 하면 5분이면 끝나는데 전기차로 바꾸면 어때요? 아무리 요즘 빨리 해도 한 40분 이상은 해야 돼요. 완전 충전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 세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자 이런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리튬 금속을 아까 흑연을 쓴다 했는데 이런 것들 아니면 리튬 황전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황을 쓰는 거예요. 양극으로. 그다음 리튬 공기는 뭐냐면 이 대기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에너지 밀도를 대폭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전지를 쓰려고 하면 넘어야 할 산이 많거든요. 만족해야 할 성능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전성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전해질이 주범입니다. 전해질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알코올류 같은 그런 가연성 액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불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고체 전지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이 아닌 고체 전해질을 쓰는 거예요. 고체로 된 거. 요즘 연구 개발이 많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요즘에 아마 언론에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물을 전해질을 이용한 2차 전지.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리튬이온 전지의 어떤 모든 것을 대체할 수는 없고 일부 어떤 ESS 등 이런 신재생 쪽 이런 쪽으로 좀 타겟을 두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원재료 수급 문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같은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나트륨도 요즘에는 중국에서 많이 합니다. CATL이라는 세계 최대 1위 점유율을 가진 리튬이온 전지에서 거기서 많이 하고 있어서 나트륨이온 전지, 아니면 이런 것 쪽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